불끈 달아오른 미국 제조업 경기가 7월 첫 거래일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이제 대놓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백신이 임상 1상 시험 결과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대형주 S&P 500 지수가 어제 7월 첫 거래일에 0.5% 상승하게 된 건 미국 ISM 6월 제조업 PMI라는 것이 제조업 경기를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재가동된 이후에 다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대형주가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얘를 이제 뉴스를 뽀개볼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해 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 공개방송에서 이와 비슷한 타이틀을 봤죠. 자, 미국의 주택시장이 이 잠정주택 지수라는 게 5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와 같이 4월보다 크게 개선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6월 말에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됐고요. 이 당시에 이제 결론은 이 잠정주택 지수라는 것은 주택 거래에 문의만 들어오게 돼도 카운트가 된다. 얘가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주택 거래 행위와 연관된 건수가 몇 개인지만을 파악하는 거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절대 지수 값으로는 4월 대비 5월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것이 이 정말로 급등한 것인지를 판단 내리기 위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의 조건을 갖고 있던 시절하고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가 진행 중이고, 마이너스의 침체세가 다소 약화가 됐을 뿐 아직도 2019년 코로나가 덮치기 이전보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게 돼요. 특히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가장 거래 매매 호가가 큰 이 기존 주택 판매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5월에도 미국 경제가 부분 재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침체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부동산 경기 아직 선순환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선순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미국 경기, 주택 경기를 갖고서는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오늘은 여기다가 주요 언론에서 주택시장을 빼고 ISM 제조업 지수를 집어넣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대형주 지수가 설명하는데 이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갖고 왔고, 나스닥의 상승을 설명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언제 출시될지 모르는 그것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재료 관련된 것은 그냥 늘상 사용하는 그냥 재료일 뿐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냥 곁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미국 경제에 관련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예요. 근데 2019년도서부터 지속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분석한 내용을 계속 공유를 드리면서 강조해왔던 바가,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확장 경기에 와 있다고 미국 경기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설문 데이터예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설문지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체크를 바릅니다. 현재까지 경기가 어땠었고 향후 경기가 더 어떨 건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변수들을 적어 놓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마킹을 받게 돼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문 데이터를 집계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ISM이고, 다른 곳이 마켓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동일한 방식으로 PMI 지수를 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9년에 검증을 한 바로는 이 ISM에서 산출하는 통계 데이터 믿을만하지 못하다. 말이 안 된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표본에게 산출하는 이 마켓 이코노믹스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타당성을 더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는, 오늘 이 내용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ISM에서 PMI 발표하는 거 참고할 필요가 없다로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서서히 이제 뒤로 가게 되면서 수위를 높이고,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예요. 구매자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거둔 게, 미국 경제가 셧다운 됐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5월에 부분 재가동되고 6월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경기에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는 임계치 50을 넘어서 52.6이 나왔대요. 와, 대형주 상승할 만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지수의 과거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 쾌수천 마크가 달려요. 야,
코로나19로 2월에 중국이 멈춰섰잖아. 여기야.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주가 지수의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도 보게 되면, 오라? 코로나19가 없었던 시절에 미국 제조업 경기가 50미치야, 50미. 이게 미국 제조업 경기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위축되고 있던 경기라고 이 실무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아저씨들이 코로나 때문에 면역이 생겼는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걸려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인데 미국 경기가 코로나19가 닥치기 전보다 확장세에 와 있다고? 이것만 보게 돼도 이 데이터가 굉장히 좀 신뢰를 논하기 전에 타당성마저도 결여된다.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것이 2019년 8월이에요. 2019년 8월 미국의 중앙은행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했어요. 대규모 보유자산을 시중에다 매각할 때마다 보유자산의 가격만큼의 시중 미달러 유동성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됐고, 이에 따라서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 이게 종료되기 전까지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2019년 8월에 이와 같은 미달러 유동성을 줄이는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됐고, 그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 미달러 유동성은 매우 빠르게 증가가 됐어요. 이와 같이 미국의 물가가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됐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물 경제에 물물 교환을 하는데 교환의 매개체로서 이 미 달러를 사용해 와요. 그리고 자국의 화폐 가치와 달러와의 차이인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 물물 교환이 환율이 왔다 갔다 너무 변동하게 되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 달러가 증가되는 시절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 유동성을 같이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독일이 됐던 시간차만 존재할 뿐 미국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비례분만큼 유동성을 늘리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게 돼요. 이와 같이 2019년 8월 이후 코로나가 덮치기 전까지 물가가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매우 빠르게 증가가 되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주요한 기업들,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금이 됐던 위험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원유 가격이 되게 됐던 이와 같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국가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기업들은 이전하고 똑같은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얻게 되는 이 매출이 증가되게 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 지분 가치인 주식의 가격이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미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중이었고,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정상 가동이 안 되는데 지금 제조업 경기가 이 수준을 넘어서 확장 중이라는 이 응답 데이터 자체가 표본 추출이 잘못됐든 아니면 표본이 잘못된 바가 없다면, 설문에 그 응답을 한 사람들의 이 퀄리티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가공하는 보정치를 만드는 ISM의 이 보정하는 관련된 테크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참고로 동일한 이 데이터를 마켓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산출한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설문으로 얻게 된 데이터예요. 얘네를 보게 되면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조기 종료가 되게 되고,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되게 되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한 국가들의 유동성이 같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업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시절, 주요한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는 시절,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50이 넘어가는 확장 국면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이러다가 코로나19가 덮치게 되니까 이와 같이 급격하게 제조업 경기가 위축이 됐다가 6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은 개선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49.8로 임계치는 50을 안 넘었어요. 미국이 셧다운 됐던 시기보다는 6월에 그래도 제조업 경기가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과 같은 경제의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까지는 가지를 못했다는 매우 합리적인
상식적인 설명을 하는 이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설명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각기 ISM과 마르킷에서 산출한 이 설문 데이터를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해보게 될 거예요. 여기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먼저 마르킷 이코노믹스에서 만든 미국 제조업 구매자들에게 설문 데이터를 얻은 그 값이에요. 이 PMI 지수가 50이 넘는다고 반드시 미국 경기가 지금 호경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산업 부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하는 사람이 많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는 것이지, 이 PMI 지수가 몇이 나왔다고 전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거나 나빠지는 그 절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설문 데이터일 뿐이에요. 누구한테 설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설문 결과가 달라지고, 어떠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설문 결과가 달라지는, 신뢰성은 매우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마르킷 이코노믹스에서 만든 이 PMI 지수 파란색이에요. 여기에다가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19년 8월 미 연준의 보유자산,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조기 종료되고 9월에서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민간 기업들은 전년하고 동일한 물량을 팔게 되더라도 얻게 되는 매출이 증가되게 되면서 기업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러한 시절 바로 그 기업들이 속한 제조업 경기는 확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덮치게 되니까 기업의 주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됐고, 기업 지분 가치가 떨어지게 된 원인은 제조업 경기가 셧다운되게 되면서 급속도로 위축되게 됐어요. 셧다운이 이제 5월서부터 부분 재가동, 전체 재가동이 아니에요. 부분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다시 제조업 경기가 일부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지만 확정 국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지분 가치도 반등이 진행될 뿐 추세적인 상승 추세로 아직 형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마르킷 이코노믹스 자료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로 다시 살펴볼 거예요. 2019년 8월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하는 기업 지분 가치의 상승에 수렴나는 다우존스 지수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업들이 속한 제조업 경기가 수축 중이었어요. 이상하다. 야, 제조업 경기가 수축 중인데 어떻게 거기 속해 있는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늘어납니까? 이상하네. 코로나19가 덮치고 나간 다음에 둘 다 안 좋아지게 됐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가 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6월에 ISM에서 산출한 제조업 구매자 PMI 관리 지수가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을 넘어선 52.6을 나타냈어. 야, 코로나19 덮치기 전보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이에요. 주가지수 여기에 와서, 과거에 여기 왔었는데 얘 지금 저평가네. 이런 결론을 얻게 되게 돼요. 아니다. 그래서 ISM에서 산출하는 설문 데이터 전혀 설문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역의 골든 타겟을 계속 맞추는 신뢰성의 개념은 적용될 수가 없고, 관역의 어딘가를 맞추게 되는 설문 데이터의 타당성이 마르킷 이코노믹스에서 산출하는 것보다 극히 떨어지게 된다. 이와 연관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전혀 딴판에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게 된다. 참고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서부터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는 바고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봐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아직 코로나19 덮치기 전까지 지금 부분 재가동 중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경기 개선세의 희망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것을 이제 막연한 심리를 말한 거고, 결정적인 것은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가는 장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ISM 6월 제조업 PMI 지수가 미국 제조업 경기가 코로나19 덮치기 전보다 확장 국면에 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 대형주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이러한
설명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상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써 들었을 때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 얘기를 그냥 갖다 껴붙인 것이라는 것을 이전에 미국 주택 경기가 뭐 개선세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이 논리와 동일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잠시 좀 안내 말씀드리게 된다면 네이버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검색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여기 블로그에다가는 이제 하루에 월, 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씩 이제 포스팅을 하고 그 나머지 기간도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정이 좀 많은 경우에는 좀 포스팅을 못하는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발생이 되고는 있어요. 그날 당일날 이제 주요한 이슈, 금융시장 이슈,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를 분석한 매우 작은 범위로 분석한 내용을 여기다가 포스팅을 해드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되게 되었고 여기에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고 나오거든요. 주상지 이 두 번째 거를 클릭하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가 이제 카페가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보다는 좀 더 깊은 인덱스 리뷰 격의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수준의 이제 좀 깊이 분석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메뉴 중에 좌측에 이제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뉴스 뽀개기나 아니면 주상지 매거진 이전에 이제 공개 방송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최근에는 공유하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유를 안 드리는 내용까지도 찾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